양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따뜻한 입양 가정의 표본처럼 미디어에 비춰졌었다는 점,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있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라고 외치기만 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말하는 국회의원들 뒤에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90건이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되게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쓰고 계실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개월 정인이가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 네. 입니다. 일단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정인이의 명복을 빌고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13일에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졌죠. 네네. 아이가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의료진은 온몸이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아이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 사건을 접한 분들이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은 주변의 신고가 이미 있었고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정인이를 비롯한 이 양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되게 따뜻한 모습으로 방송을 타가지고 네네. 따뜻한 입양 가정의 표본처럼 네네네. 미디어에 비춰졌었다는 점이 일단 되게 충격적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있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숨진 아동의 양 어머니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됐고요. 네. 양 아버지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난 13일에 검찰이 양 어머니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을 했고요. 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이 뭐가 다르냐 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의성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폭행치사 이랬다는 건 사람을 때리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때리다 보니 죽었다라는 게 폭행치사고, 살인은 때려서 죽일 의도가 있으면 살인이 되는 거죠. 그 사이가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가 살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의도가 있었다. 네. 고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를 검찰이 가지게 됐다라고 네네.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인죄로 기소까지 됐다라는 건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네, 맞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좀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12월에 발표한 청원 답변에서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즉각적인 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학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한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에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고요. 경찰청 내에 아동학대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입양 사건이냐, 네. 입양 사건으로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네네. 사실 이건 입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아동학대 사건인데 네. 그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좀 네.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이제 입양을 간 후에 네. 사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점검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입양 기관에서 입양을 담당한 기관에서 네네. 이 입양이 진행된 네. 해당 가정을 그렇게까지 감시하는 게 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그 아동학대 그 제도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바로 이제 이 지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재판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네. 저랑 이제 저희 PD님이랑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네. 슬퍼하면서 분노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위기 이제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편승하려면 뭔가 자극적이고 좀 쉬운 길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뭐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죠.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이 터지는 게 이들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게 진짜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건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약속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요. 이미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일부 개정안만 그 41건이 발의됐지만 이중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기 중에 처리되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법안 중에는 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자택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되고 통과된 내용들이랑 유사한 법안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형량 높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가해자의 집으로 수사기관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 네. 관점에 따라서는 반헌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없었던 아이디어도 아닌데 네. 일단 내 이름으로 이런 법안을 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가벼운 아이디어들 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걸러서 봐야 한다. 네네네. 국회는 온라인 챌린지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여야 모두에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모두 21개의 법안이 새로 제출됐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는 정의나 미안해 라고 외치기만 하고 그 아동학대 책임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말하는 국회의원들 뒤에 그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90건이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늑장 발의된 법안들이 섬세하게 심사되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입법과 관련된 절차들도 있겠네요. 네. 움직임들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의 형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안 등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때렸을 경우에는 그 의도성을 고려해서 감경을 한다던가라는 그런 특례, 처벌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동학대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의도성이나 정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징역을 1년 살던 걸 네. 2년 살게 하려면 1년 살게 할 때보다 2년 살게 할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입증이 있어야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오히려 유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이렇게 바뀔 때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형량을 높인다는 게 저런 쳐죽일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속은 시원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국회는 지난 8일에 그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 이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렸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네. 이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즉시 수사 또는 이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아동학대를 제지하는 등의 응급 조치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그다음에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조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집이 그 어떤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사기관이 미치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조사할 수 있는 고단을 주고
또 이걸 방해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네. 네네. 좀 의미 있는 법안으로는 이번에는 그 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그 민법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 조항을 없애면서 국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19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그 915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인지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들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되게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제재 금지 네, 이를 전면으로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동에 있어서 법치주의적인 원칙이 네, 비껴가고 있었다. 이런 법이 있었구나. 네.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이건 되게 이상한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됐네요. 이런 게 없어진 게.